이번 영상은요, 기본적으로 공부가 왜 어려운지에 대한 내용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좀 간단하게 채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왜 그런 거 있죠? 학교 공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대학에서도 그렇고요. 예, 대학에서 하는 공부도 어렵다고 하고, 그게 지식을 다 전달하기 때문에 이제 또 많은 양의 지식을 빠르게 소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난번 영상과 메타인지와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제 그것과 조금 다른 내용으로 공부가 왜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요, 의외로 간단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흔히 얘기하면 가장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아이에게 물고기 얘기하죠. 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글자를 써놓고 얘기를 할게요. 이 이야기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방법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뭐를 가르치느냐? 수학 문제가 있으면 수학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죠? 어떤 문제는 어떻게 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고 방법을 가르치는 건 맞죠? 그런데 왜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낚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내가 이제 낚시를 처음 해요.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서 낚시를 처음 하는데 대상은 광어예요. 광어를 잡기 위해서 이제 낚시를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배워야겠죠? 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접근법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광어 낚시를 굉장히 경험도 많고 잘하는 그 선장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선장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가르쳐줘요. 뭐를 배웠죠? 방법을 배웠어요. 그죠? 낚시하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바닷가로 선장이 딱 데려다 준 곳에 가서 낚시를 해요. 그래서 광어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엄지척 게임 끝이에요. 그죠? 자,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지식을 전달을 하는데 방법도 지식으로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식이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광어야. 이것은 광어야.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있고, 자, 광어를 잡기 위해선 이러한 방법으로 잡으면 돼. 여기에 장비, 낚싯대는 어떤 거, 뭐 추는 어떤 거, 지식이 또 들어가요. 여러 가지 지식이 방법과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지식으로 해서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 다 지식이에요. 자, 그럼 이것은 광어회를 가르치는 거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여기에는 생각할 여지가 별로 없는 그냥 받아들여야만 되는 앵무새가 반복하는 이것은 광어야를 떠드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걸 받아들이면은 아이는 공부하는 학생은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것은 광어야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억을 하면 돼요. 문제는 기억력이 충분히 발달이 돼서 요건 유전적인 요소가 좀 많이 발달을 해요. 유전적인 요소가 많이 관여해요. 그래서 유전적인 거로 태어난 기를 기억력이 좀 있도록 용량이 크게 태어나면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럼 방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방법도 그대로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가 광어 낚시하는 방법을 배운 대로 하면 광어는 잡아요. 그죠?
예. 그 상태에서 광어 낚시를 해 가면서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 푸는지를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낚시하는지, 뭐 물살이 셀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 바위가 근처에 있을 땐 어떻게 모래 부분을 찾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방법을 배우고 그 지식과 방법을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어를 잡아요. 그럼 잘 잡을 수 있죠. 그럼 성적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방법이 같으면은 광어 이외에, 또는 광어와 같은 그 서식지를 공유하거나 비슷한 곳에 있는, 하필이면 그 자리를 지나가던, 예를 들면 참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광어 낚시하려고 내렸던 걸 감아 올리는데 이게 보고 와서 달려서 딱 문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법이 같으면 광어 잡는 잡는 물고기도, 그러니까 답도 거의 같게 나와요. 조금 다르게 안 나온, 새로운 것을 찾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세요. 그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보통 어떤 식으로 하는가? 시험 볼 때 이런 식으로 해요. 문제 푸는 방법 가르쳐 줘요. 요 문제와 유사하게 문제를 꽈서 문제를 내요. 그다음에 그거를 학생이 풀도록 만들어요. 풀이를 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것도 생각은 생각이에요. 생각을 해서 답을 찾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패턴이 보이면은 그다음부터 답 찾는 거는 쉽다고 해요. 저는 공부를 잘해보지 않아가지고 모르지만 공부한 사람들이 그래요. 답을 찾는 거는 문제를 보면서 대략 답이 무엇이겠구나가 눈에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제가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건 딴 나라 얘기지만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실제로 패턴이 보이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 짐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 이게 뜻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하다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비슷하니까 답이 뭐가 나올지 뻔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뇌 발달에 있어서는 이 교육 방법은 최악이에요. 예. 물론 이게 그 자폐 아이들의 그 어떤 사회성을 기르겠다라고 하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언어 치료, 뭐 ABA 이런 거 하는 그거에 비하면은 조금 발전된 방법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최악이에요. 왜? 이거는 동물적 본능인 사회성에 기반을 둬요. 보고 배우고 익혀야 돼요. 가르쳐 주는 걸 착실하게 배워 익혀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가르쳐 주는 걸 배워 익히는 사람은 가르쳐 주는 사람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다가 더하기 방법이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저희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굉장히 잘해요. 그거 보면서 그걸 죽어라고 따라해요. 손흥민이 이렇게 차니까 '아 그렇구나. 나도 저거 연습해야지, 연습해야지.' 손흥민처럼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죠? 많지가 않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보고 따라하면서 배우고 익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름대로 그거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두뇌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게 뭐냐면 광어 낚시하는 방법을 쭉 봤는데 진짜 아무도 안 해본 곳에 가서 광어 낚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의 효율을 늘리려면, 공부 효율을 늘리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 공부 방법을 배워야 돼. 그러면은 공부 방법 배우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겠죠. 내 광어 낚시하는 거 배웠잖아.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스로 문제를 문제 푸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는 게 이제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겠죠. 야, 그 파이는 뭐 원주율 구하는데 뭐 2파이 r 뭐 이래가면서 해야 원주율이 구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놓고서는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그럼 문제 푸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지? 이걸 가지고 이 파이는 3.14 주어졌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든 뭐 지름이든 이거는 뭐 저희 그 계산을 그 측정해가지고 나와서 주어지는 대로 하면 되고 그러면 이거 공식 대비해서 하면 답만 나오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부터예요. 파이가 왜 어떻게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를 누가 찾아야 되느냐? 스스로. 그럼 문제가 있어요. 왜? 스스로 어떻게 찾는지를 몰라요. 왜냐? 한 번도 이런 것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거는 찾아보세요. 2300년 정도 전에 기원전이에요. 이 기원전 200년인가 300년인가 전에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어요. 뭘 가지고 했느냐? 그림자, 그 건물인지 뭐 물체의 그림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한 군데서는 그림자가 거의 없었고 여기 완전히 해가 정중앙에 있었고 여기서는 해가 좀 비껴나가서 그림자가 졌고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단 말이에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2300년 전에. 그러면은 지금 있는 현 사회에 있는 학생들에게 똑같은 조건을 주어지고 야 이거 한번 지구의 둘레 계산해봐 라고 하면 계산할 수 있을까요? 돼요. 오차가 아마 제 기억에 5%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측정한 걸로 따져도. 왜 못할까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2300년 전에 했던 그 에라토스테네스가 했던 그 생각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그 에라토스테네스 이야기를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게 측정이 가능했는가? 그거 해석해 놓은 사람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예, 요건 제가 실제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 내용이 제가 이 지구과학 가르칠 때까지만 해도 대학에서 가르칠 때까지만 해도 이거 찾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제가 그때 측정해 하는 방법에 대한 해석을 해놓은 거를 세미나 발표하고 아마 유튜브에도 올렸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걸 봤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요거 하는 거를 해석해서 다시 해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바닥을 휘어야 되거든요. 이 편편한 데서. 뭐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방법을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뭐 존재는 하죠. 제가 있으니까. 제가 하는 것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다들 어떻게 하느냐? 방법도 지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옳은 교육이다로 해가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니 학생들은 사고력이 느는 게 아니라 외우는 것만 해서 가다 보니까 두뇌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억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게끔 유전적으로 기억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기억력이 똑같이 받쳐주는데 이제 조금 문제를 꼬아낸다 그러죠. 문제를 변형시켜가지고 기존에 있던 문제를 어떻게 변형해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이거를 문제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면 이것을 문제풀이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죠? 기억력만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시험 문제를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해야 돼요.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뭐 자격증 시험이면 뭐 7.8기 그래서 7번 도전하고 8번 도전하고 9번 도전하고 이게 두뇌를 사용하지 못하고 기억력과 사회성만 있는 사람들. 사회성은 저는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회성도 자폐처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사회성이 강하진 않지만 있어서 기억력이 받쳐주는 속에서 지식을 쌓는 공부가 가능한 사람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사고력을 발달을 시킬 수 있도록, 사회성이 너무 강하면 사고력이 발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력 발달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목표를 잡고 갈 수 있는가? 요게 이제 그 가장 원시적인 두뇌긴 하지만 유시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두뇌 기능 정도예요. 저는 이제 그 원초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썩 좋은 두뇌는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일반 사람에 비하면 좀 높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회성이 강하고 기억력이 그것과 맞물려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기억력에만 의존해서 하고 사고력에 의존해서 공부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이건 유전적 요소가 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접해보지 않은 곳에 가면 꿔다는 보릿자루가 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럼 내가 편한 곳에서만 그냥 좋다고 같이 하고, 또 시험이나 이런 것에서는, 문제풀이나 이런 것에서는 도전을 거듭해야 이제 많은 경험적으로 외워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게 이제 제가 해석하기로 대표적으로 누구죠? 윤석열 전 대통령인 경우가 제가 볼 땐 그렇다고 이제 해석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유시민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그 방법을 찾아가지는 못해요. 그게 되면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가르치는 건 전혀 안 된다고 저는 보여요. 자기의 주장은 이야기를 해도.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끝에서 한 가지 방법만 간단하게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방법은 간단해요. 공부하는 학생에게 계속 질문을 하면 돼요. 뭐냐? 그거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 개념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개념화. 그리고 개념의 연결. 그래서 지식도 개념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관찰도 개념화를 시켜가면서, 그래가면서 실제로 두뇌가 생각을 이제 비교하고 정리하고 그런 걸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지식을 소화하고 관찰한 걸 소화시켜가면서 지식과 관찰을 연결시켜가면서 또 다른 이 개념을 확장을 시키고, 이게 능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공부하는 방법을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과 답을 통해서 끌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은 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는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 웹사이트에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지식과 그러니까 방법을 통해서 이 답의 다양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방법이라고 하는 게 과정이자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이자 형태가 없는, 왜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건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변해야 실제 결과도 변할 수 있고, 결과가 계속 변해가야 과정이 또다시 변할 수 있는 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굴러가면서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데, 지식만 가지고 이제 방법도 지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형태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아니라 다람쥐처럼 그냥 제자리 뛰기밖에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하는 두뇌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그 과정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제 웹사이트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공부 방법, 제가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누진 않지만 영어 쪽에 가면은 논문이 있어요. 개념화하는 논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시는 방법도 한 부분이 있고, 한국어로는 제가 아직 만들어 놓은 거는 없지만
예,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아마 거기서 조금 힌트는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자, 어쨌든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방법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또 방법이 계속 비슷한 것만 계속 다루면 비슷한 답만 얻듯이 그런 식이 돼버리니까 공부가 재미도 없고 힘들고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하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성적도 오르지 않고 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